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수해 특위 일정이 마련되면서 활동이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1차 수해 원인으로 역류 가능성이 거론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위는 10일 회의에서 확보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고군산 일대 가운데 70%는 그대로 유지하고 30%는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열린 새만금 개발청의 연구영역 보고회에서 제기된 해제 지역 가운데 선유도가 포함돼 부동산 특유와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교된 서해대의 학교 용지와 건물 등이 첫 일반 경쟁 입찰에서 태길 종합건설에 205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부지에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역대 최다인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0명입니다. 국내 발생 1,476명, 해외 유입 64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1만 3,98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134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군산 8명을 포함해 전주 12명, 김제 4명, 정읍 3명 등 모두 34명이 발생했습니다. 군산 확진자의 대다수는 지역 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습니다. 익산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989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4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가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4단계에서도 교육부 방안보다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5일까지는 3단계에서도 부분 등교하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개학 직후부터 곧바로 전면 등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면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수해특위 일정이 마련되면서 활동이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1차 수해 원인으로 역류 가능성이 거론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확보 자료 확인과 조사 대상 등을 논의하고 또 오늘 17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중앙동 수해 행정조사특위가 익산시에 요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10일 세부 활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일정은 이제 8월 우리가 17일부터 현장 조사 그 자리에는 그 피해 관계 공무원, 공사 담당자들이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의회에 와서 증인 선서하고 정확한 사인을 우리가 규명을 해서 특위는 오는 17일 침수 피해 지역과 하수관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집니다. 현장에서 추가 증인 확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인 1차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달 말에 열리는 4차 회의부터 관련 공무원과 피해 지역 주민, 공사업체 대표 등이 차례로 출석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시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과 피해 주민들이 찍은 영상을 시간대와 상황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면으로부터 바닥으로, 하수관으로 배수가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은 하수관 자체에서 역류하는 이런 영상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진상을 규명을 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에는 민관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끝나는 대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낼 계획.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회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생중계하고
그 생중계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어찌 보면 시민들이 의회에 또 의견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동 수해 조사 특위 일정이 마련되면서 활동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군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정보가 경찰 순찰차나 소방서로 실시간으로 전송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방범, 교통, 재난 등의 CCTV를 통합 연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 안전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12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이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이슈 브리핑 바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전북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를 발간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해양 자원과 해양 여건이 우수한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문화향유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해양 문화를 확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도내 해안선은 약 550km로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이 조류 배설물로 뒤덮여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만금 개발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실증을 위해 설치한 수상태양광 100kW 패널이 조류 배설물로 인해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압 분무기를 통해 세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등과 협의해 조류 방지 울타리나 조류 접근을 막기 위한 장비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1,590만 제곱미터에 520만 장의 발전기를 띄워 일자리 1,5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공주와 부여, 익산 등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서 차례대로 열립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 관람을 주제로 한 가치 향유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 등 모두 2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막식을 포함한 15개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축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산 일부의 땅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피해 논란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열린 새만금 개발청의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기존 사업지역 70%는 그대로 유지하고 선유도를 포함한 나머지 30%는 해제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고군산군도 3.3제곱킬로미터, 땅값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된 곳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토지 거래를 규제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종합관리와 개발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과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우선 선유도와 무녀도, 신시도에 걸쳐 있는 3.3제곱미터 가운데 70%는 그대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선유도는 모두 해제하고 케이블카와 휴양림이 인접한 무녀도와 신시도는 일부만 제외하고 연장하는 내용이 제안됐습니다. 선유도의 경우에는 이 일정 부분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경계에서 새만금 사업지역 경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을 설정을 했고요. 이번 용역에서 선유도는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이 논의돼 외지인 투기와 땅값 상승,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로 섬지역이 훼손되고 있어 한꺼번에 개발 제한을 풀게 되면 부동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관리 방향을 아마 구체적으로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관리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새만금 사업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도 힘든 상황. 그동안 민간 투자자 물색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개발이 무산돼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용역보고회를 토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새만금 사업지역 30%가 풀리면서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난개발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KCM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융자금 2차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축산과 원예 등 4개 분야의 21곳 농가에 33억 원 규모의 융자금 2차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농가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경우 3.7%의 대출이율 가운데 시가 2.7%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림축산업 농가입니다. 익산시가 위험 상황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안전 피난처 안심비상벨 12개소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18곳과 음식점 2곳 등 총 여성 피난처 20개소를 지정하고 외부 현판과 함께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의점 9개소와 음식점 1개소, 학교 주변 가로등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32개소의 여성 안전 피난처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피난처에 안심 비상벨을 울리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반짝이는 한편 곧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인 검거 및 귀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폐교된 서해대학교의 학교 용지와 건물 등이 첫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태길 종합건설에 205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부지에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48년 만에 폐교된 군산 서해대학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학 청산팀 측에 따르면 서해대학교 용지와 건물 등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 결과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이 205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초 서해대 학교 용지와 건물의 최저 입찰 가격은 186억 3,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학교 용지뿐만 아니라 대학 자산인 다른 부동산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룡동 일대는 낙찰됐지만 옥구읍 옥정리 임야 등 2건은 유찰됐습니다. 또 원도심에 위치한 서해대 기숙사의 경우 군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낙찰자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0%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로 일주일 안에 서해대학을 경영하던 학교법인 군산 기독학원과 계약을 맺은 후 한 달 안에 잔금을 납부하면 오는 9월 17일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서해대학 같은 경우 접근성 및 건물 활용도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해대학 규모가 워낙 크고 또한 군산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이 큰 부지가 잘 매매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태길종합건설은 SN그룹의 계열사로 1999년 1월 설립됐으며 공공건축, 도로, 철도, 항만, 준설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목과 건축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대 청산팀 측은 태길종합건설의 경매 참여 이유가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추측된다며 향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냐 교육용으로 그랬더니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살짝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해대에 대한 경매 낙찰로 청산 절차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 비흥항 진입로에 1년 넘게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오는 10월 안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빈 건물이 불에 타 그동안 여러 차례 경매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6월 최종 낙찰됐습니다. 최근 잔금 처리를 완료한 낙찰자는 군산시에 2, 3개월 안에 폐기물을 치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폐기물은 2,500톤가량으로 처리 비용은 5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조합장 선거가 투표인수 구성원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조합장 선거를 치렀지만 전체 조합원 734명 가운데 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로컬푸드는 오동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로컬푸드는 전 조합장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받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항공탄으로 추정되는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군부대는 어제 소룡동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공군 38전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8전대 폭발물 처리반은 비군사화 처리를 위해 불발탄을 패탄 저장고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수거된 불발탄은 길이 62cm, 직경 18cm로 일제강점기 당시 항공탄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수해를 입은 익산 중앙동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원기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시설 관리 주식회사는 익산 합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친동생 논문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 A씨는 지난 2014년 제자가 쓴 논문에 제자의 이름 대신 친동생 이름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출판사에 저자의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했으나 출판사가 제자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을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이 도입할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방위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내부자 B씨에게 취업을 대가로 군사기밀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에서 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체육 영재 발굴 프로젝트인 체육 꿈나무 산발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도체육회는 이달 중순부터 예선과 본선, 결승 등을 거쳐 운동에 재능이 있는 초등생, 중학생 인재를 발굴해 체육인으로 육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도내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추후 적당한 시기를 다시 정해 체육인재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 3개와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가람 시조 문학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은 문학상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조작품입니다.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1년 8월 이후에 등단한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 시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으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가람문학관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이 하반기 열린 시민 교양 강좌와 토요 도서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시민 교양 강좌에서는 그림책 지도사와 독서 지도사 등 독서 관련 강좌부터 풍선아트 등이 포함된 자격증 강좌 등 모두 34개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토요도서관 학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 주인공 만나기 등 22개 주제로 진행됩니다. 모집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과 18일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폭염 등 고온다습한 기상에 따라 벼 도열병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이 도내 14개 시군의 벼 재배 포장을 예찰한 결과 일부 친환경단지와 방제가 소홀한 포장을 중심으로 잎도열병 발생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특히 잎도열병이 많은 포장이나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쓴 논 등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이에 따라 도열병 발생 여부를 수시로 예찰하고 벼 폭 사이 간격을 넓혀 통풍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거윤건설 주식회사가 말복을 맞아 여름 보양식 생닭 1000마리를 삼기면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생닭은 삼기면 2장단을 통해 가구당 1마리씩 전달됐습니다. 군산 흥남동 흥봉이 봉사단이 관내 홀몸노인과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과 밑반찬 등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